네, 안녕하세요. 김성조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영상 만듭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기억법 강의를 들으신 분이 연락이 왔어요. 안 헤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 다 외워졌다고 그러는데, 특히나 그 본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그분에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든 이유는 보기약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기억방이죠. 기억하는 방법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이 연락 오신 분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마 기억법이라는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 기억법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해 놓은 글이 있어서 여기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영목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출간 작가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분이 쓴 블로그 글인데, 여기 보면은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이제 기억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 혈자리 외우기에 사용했던 방법이 요거거든요. 장소와 연계하는 방법. 그리고 이거는 2500년 동안 사용되어졌던 방법이라고 책에도 써 있고 여기도 써 있잖아요. 이제 요 방법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했고, 그 방법은 여기 있죠. 장소를 연계시키는데 특히나 좋은 거는 순서대로 기억해야 될 경우에는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혈자리와 딱 맞죠. 혈자리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을 때 그 순서를 길을 따라서 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장소를 이미지, 뭔가를 외울 수 있는 기억방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간판이 암기할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반복해서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외우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 외우고자 하는 사람 이름을 기억하기 위한 어떤 기억방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기억방은 뭔가를 외우기 위한 그 어떤 툴이지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저희가 여러 번 반복하거나 해서 외워야 되는 거지, 이 사람 이름 자체를 그냥 이 그림에다가 연결을 하면 되나 하는데, 그 장소에다가 이름을 확실치 않은 이름을 붙이기는 쉽지가 않죠. 그죠? 근데 저한테 연락 오신 분은 요 사람의 이름에 해당되는 것, 뭔가 외우고자 하는 이름이 친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 이름을 막 외웠을 때보다 기억방을 연계해서 외우는 게 훨씬 빨리 외워지는 건 맞지만, 요 사람의 이름은 따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기억방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억방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요 기억방에다가 어떤 사람 이름을 외우겠다, 아니면 무슨 영어 단어를 외우겠다, 뭐를 하겠다 했을 때 요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서 외우는 거예요. 이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요런 식으로 기억방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지, 기억방을 머릿속에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외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를 조금 연구를 하셔야 돼요. 기억방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학원을 가시면은, 저도 옛날에 이제 기억법 공부할 때 어떤 분이 준 자료인데, 이 보시면은 이 학원에서는 이런 그림들을 한 90개 정도를 외우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0번부터 10번까지 있잖아요. 그럼 0번에 해당되는 거는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을 이렇게 9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 하나하나가, 여기 하나하나가 어떤 뭔가를 외우는 기억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학원 같은 데 가면 이 그림들을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지고 따로따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림을 머릿속에다 많이 집어넣고 그 그림에다가 내가 외우고자 하는 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외우는 것보다 훨씬 잘 돼요. 문제는 이제 이 그림들, 내가 갖고 있는 그림이 아니라 이 학원에서 준 이 그림을 따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이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를 외울 수 있는 기억방이 머릿속에 준비가 되면 거기다가 내가 외우고자 하는 걸 넣는다는 거죠. 이제 물론 천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따로 이미지를 넣지 않아도 뭔가를 공부를 하면은 저절로 그림으로 탁 머릿속에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일반 사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리 이미지를 넣어 놓는 거예요. 그 미리 넣는 이미지가 길을 따라서 있는 장소이면은 굉장히 유리하더라 이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미 이 길에 대한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있어요. 단지 정리를 안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면 뭔가 기억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이제 기억하려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잖아요. 반복하고 또 하고. 그 과정을 굉장히 줄일 수 있거든요. 이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방법으로 제가 혈자리 361개를 지금 강의 몇 번 했지만은 그거를 전부 다 외울 수가 있어요. 길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뒤로 뭐 다 됩니다. 이 방법을 한번 꼭 해보세요.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25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인류가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그게 검증이 됐다는 얘기죠. 이제 이 방법을 혈자에 단지 응용했을 뿐이니까 이 방법을 한번 써서 해보세요.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 요 보기약이란 걸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보기약을 공부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은 보기약 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보기약은 뭐다? 길을 이제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옛날에 어떤 분이 준 자료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해서 보기로 황희 대감이 태백산 인당수에 봉 잡았다 해가지고 이 첫 글자를 따서 이 문장을 만들어서 외우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이거는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람 머릿속에는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잠깐 시험 볼 땐 도움이 되지만 크게 오랫동안 머리에 남지 않기 때문에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拼音이 있고 한글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성미규경이 있고 그리고 적용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영어로 시험을 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拼音으로 먼저 외우면 이게 잘 안 외워집니다. 해보시면은 중국어에 능숙하시지 않으면은 외워지질 않아요. 먼저 한글로 확실하게 외우시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말에서 황은 중국어로拼音은 후황이에요. 거의 이 변함이 없어요. 기는 치라고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 한글을 확실히 알고 나면은拼音은 쓰기는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읽었을 때 비슷하게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한글로 먼저 확실하게 외우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미규경에서 여기 제가 이제 미는 안 했지만 성미 여기 있죠. 평하냐 온하냐 요 정도는 구별을 해놨어요. 제가 평온한 이런 것들을 해놨고 그 다음에 귀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이 귀경을 잘 외우시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의 70~80%는 다 커버가 돼요. 진짜 해보세요. 왜냐면 위로 귀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위에 작용을 안 해요. 이게 위로 가지 않는 거를 먹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볼까요? 여기 황기가 위로 가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그 내용이 없어요. 비에 대한 얘기만 있죠. 왜냐면 비로 가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비, 패죠. 기는 보기약은 거의 패로 가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패가 기를
저기 장부잖아요. 주장부가 패잖아요. 기에.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외우면은 이게 이 부분을 특별하게 외우지 않고 중요한 부분 몇 개만 캐치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걸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먼저 외우죠. 얘를 먼저 외우고 이거를 이제 이미지로 해서 외우는 거예요. 얘를 외우고 나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성미기용을 외워둡니다. 피니는 따로 특별하게 안 하고 그냥 요걸 갖고 나중에 책을 보면서 하면 다 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대조죠. 이걸 몇 번 연습하면 되더라고요. 물론 쓸 수는 없지만 읽을 수는 있어요. 이게 뭐구나 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먼저 외워야 되는데 이미지로 외우는 거예요. 이미지로 외우면 성미기경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힌트를 드렸어요. 그걸 이용해서 해보세요. 그럼 거의 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하면 안 되고 먼저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만든 그림인데 정말 황당하죠? 이제 보기야 그림이에요. 요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이 있고 지금 막 해가 뜨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벽이겠죠, 그렇죠? 이제 막 일출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약초들이 막 있고 여기 갓을 쓴 이제 어떤 옛날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노인들 같죠? 나이 좀 든 노인들이 2명이 있고 요거는 돋보기예요. 돋보기를 가지고 둘이 뭔가 같이 뭔가 살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풀게 2개 있고 그리고 여기 어떤 좀 큰 뭐가 있습니다. 또 보니까 이 삼 같죠? 제가 그리기를 잘 못 그렸지만 이렇게 삼처럼 생겼습니다. 삼.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영감이 갖고 다니는 약초들이에요. 이게 보니까 뭔가 좀 말라 비틀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감은 갖고 다니는 게 단지 같은 걸 갖고 다니는 걸 봐서는 액체 종류 같아요. 이 그림이 제가 그린 이미지 기억방이에요. 얘를 통해서 외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산이 있고 막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여기 산에 약초들이 막 있을 거고 2 영감이 보입니다. 갓을 쓴 영감 그리고 돋보기를 갖고 뭔가 들여다보고 있어요. 3 종류 같아요. 2개 다. 그리고 하나가 좀 또 다른 삶이 하나 있고 여기에 말라 비틀어진 어떤 약초가 있고 여기는 단지 같은 게 보입니다. 이제 요 그림이에요. 다 보셨죠? 그럼 얘를 내가 외우고자 하는 거는 요거죠. 그렇죠? 요거를 요 그림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 그림이 기억방이니까. 기억방입니다. 뭔가를 외우기 위한 거지. 이 기억방 그림을 외웠다고 해서 이 글자가 외워지는 건 아니에요. 이 글자는 아셔야 돼요. 황정이 뭔지 기억이 안 나면 안 되죠. 그죠? 황정, 황정이란 게 있지, 황기가 있지, 이런 건 알아야 돼요. 감초가 뭔지도 공부를 하셔야죠. 대자삼 이런 걸 해야 돼요. 백출 했는데, 백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다. 이러면 안 돼요. 백출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친숙해. 단지 이 백출이라는 단어를 어디단가 이 그림 기억방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 백출이라 공부 한 번도 안 해도 이 그림만 보면 백출이 딱 외워지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다 보시고 아까 그림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한자로 써놨는데 제가 한자 공부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자, 아침에 해가 뜨는데 자, 그림 보세요. 보이죠? 자, 제가 해볼게요. 이 그림을 잘 보고 계세요. 따라오세요. 자, 황씨 영감이에요. 황씨 영감 둘, 황기 영감하고 황씨인 황정 영감하고 2 영감이 그렇죠? 갓을 2 영감이 황씨의 황 산에 갑니다. 새벽에 해가 막 뜰 때 일출 때 일출 백출 뭔가 비슷하죠? 일출 백출입니다. 이 백출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자, 해가 막 뜨는 게 요 해 이미지에다가 백출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산에 약을 캐러 가죠. 그래서 산약이에요. 산에 약이 많아요. 산약. 자, 둘이서 새벽에 가서 산에 가서 약을 캐왔어요. 그래갖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삼인지 둘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인삼이야 태자삼이야 그럽니다.
인삼, 태자삼. 그러니까 인삼하고 태자삼을 처음 들어보면 안 되죠. 인삼은 당연히 알고 태자삼이라는 것도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면 안 돼요. 태자삼이라는 게 있으니까 태자삼이라는 단어를 익숙해 놓으세요. 자, 인삼인지 태자삼인지 둘이서 막 싸워요. 그런데 이 돋보기를 막 살펴보고 난 결과 그게 두 개 다 아니고 당삼이라고 밝혀져서 당삼. 자, 당삼이에요. 당삼 그러면 당션이죠. 션은 3이에요. 그러면 똑같아요. 태자 3 그러면은 다이즈 션 이렇게 되고 인삼은 런션 이렇게 해주고 3은 항상 3이죠. 그러니까는 한 번만 한국말로 외워두시면은 피니는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친숙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황기 영감은 기자가 들어가죠. 그 기가 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다니시는 게 다 마른 거야. 대조, 대추죠. 대조, 감초 이런 걸 갖고 다니세요. 대조와 감초를 갖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황정 영감은 정이 많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이 끈적끈적해요. 그래가지고 이 액체 같은 거야. 봉밀을 꿀입니다. 봉밀, 봉밀자예요. 봉밀. 요거는 이당, 물엿이에요. 이당.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잘 보시면은, 다시 보면, 자, 황씨 두 영감, 황기와 황정 영감이 해가 막 뜰 때, 백출 때, 산에 가서 약을 캐옵니다. 산약을 캐요. 내려와서 보니까, 여기 헷갈려. 그래서 여기 인삼인지 태자삼인지 둘이 막 싸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당삼이었어요. 당삼. 황기 영감은 기가 세서 건조된 거. 사람이 좀 까칠하죠. 대조와 감초를 가지고 다니고 황정 영감은 사람이 좀 끈끈해요. 그래가지고 꿀, 이당같이 끈적끈적한 그런 약을 갖고 다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때요?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 그림이 확실히 머릿속에 들어가면 제가 여기 이렇게 여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풀처럼 그려놓은 것들은 평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약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보기약은 전체적으로 평성인 약들이 많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먼저 그림이 다 외워진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만 해두세요.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빨간 십자가는 온성이에요. 따뜻한 약들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평성이니까 이 빨간 표시가 없는 나머지 것들은 대체로 다 평성을 갖겠죠. 그럼 보기약은 전반적으로 약이 약간 온성에다가 평성인 약들이 많아요. 평성인 약들은 좋은 게 뭐죠? 오래 먹어도 괜찮죠. 근데 온성이나 한성이 있는 약은 오래 먹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 그림을 외우면서 본초 이름도 외우고 캐타고리가 외워지죠. 이 그림 딱 떠올리면은 이건 보기약에 속한다를 아니까. 그 다음에 성미에서 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뜨거운지 차가운지 평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림에다 이렇게 붙이면 이게 이미지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규경은 따로 외우시면 돼요. 그 규경 외울 때도 이 그림이랑 연계해서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해요. 그림을 머릿속에 딱 넣고 거기다가 외울 걸 붙이고 그 다음에 성 만들고 규경 집어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됐고 굉장히 많은 분이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봅시다. 자, 이 그림이 떠오를 거예요. 이미지는 금방 머릿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가 뜰 때 여기가 뭐죠? 일출 때 백출이죠. 그쵸? 산에 가서 약을 캤죠? 이게 산약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황자 들어가는 영감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황기가 되죠. 황기 영감하고 얘는요 정이 많은 황정 영감. 두 분이 와서 막 싸우죠. 이 돋보기를 들여다보고 하나가 뭐예요? 이건 인삼이고, 그렇죠? 이건 태자삼이죠. 그렇죠? 근데 두 개 다 아니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야? 당삼이 됐어요. 당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황기영감은 까칠해 갖고 다니는 게 마른 어떤 본초 같은 걸 갖고 다녀요. 뭐죠? 두 개가 감초하고 대조였죠. 이렇게 두 개를 갖고 다니시고, 이 황정영감 사람이 좀 정이 많아요. 끈끈해요. 그래 갖고 다니는 게 복밀, 꿀하고 이당, 물엿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약 다 외워졌죠. 그죠? 이렇게 다 외워지면 선생님들이 보기약을 딱 했을 때 약이 탁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 그림만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으면 탁 떠오르죠. 그럼 지금 눈을 감으시고 약을 하나씩 해보세요. 보기약 10개를 쓰세요. 그랬을 때 어려움이 있나요? 백출, 산약, 황기, 황정, 인삼, 태자삼, 당삼, 대조, 그쵸? 그 다음에 감초, 복밀, 이당. 이게 보기약이에요. 이게 되나요? 이게 그 이미지 기억법, 기억방이라는 거에 굉장한 파워예요. 근데 여기서 그 저한테 문의 왔던 분은 이 백출이라는 단어를 너무 낯설어 하는 거예요. 백출인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백출은 알고 계셔야죠. 이 백출이 뭐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백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친숙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기다가 다 붙이죠. 그죠? 그래서 기억법이 좋은 거는 내가 공부를 하지 않은 걸 외우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한 거를 머릿속에 넣어서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기억법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게 아니고, 그 차이점을 아시면 됩니다. 제가 그 온라인으로 짧게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이걸 파악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뭔지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할 땐 조만간 합격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또 AI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AI 너무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게 뭐 틀렸네요. 쇼츠, 비디오, 그 다음에 뭐 음악, 죄송합니다. 음악입니다. 음악 작곡도 해주더라고요. 작곡도.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블로그를 제가 직접 블로그는 하지 않고 블로그를 하실 분들을 이제 같이 해가지고 그분들이 블로그를 하고 있어요. 저 아래다가 제가 지금 이분은 컴맹이에요. 독수리 타법 그래가지고 타이핑 잘 못하시는데 거의 입으로 블로그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거는 카피 페이스트 하는 정도고 타이핑 굉장히 느려요. 근데도 아주 글을 재밌게 잘 쓰고 계시는데 그분 도와드린 드려서 지금 블로그를 쓰게 해드렸는데 그분이 쓰고 있는 블로그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요즘은 또 하도 그거로 뭐 돈을 버는 수익화를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가 많아갖고 요건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워낙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뭐 어느 분야나 그렇지만은 돈을 버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도전해 볼 만은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속 안에 있는 뭔가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소개시키던 그분도 항상 글을 쓰고 싶고 책을 좋아하셨는데 뭔가 창구가 없었다가 이번에 이 블로그를 쓰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인생이 재밌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처음 하시면서 쇼츠 비디오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연수 삼아서 해보실 분들은 사직 인생이라고 하는 유튜버를 한번 쳐보세요. 이분이 이제 처음 하실 때부터 했는데 굉장히 이게 뭐야? 그 구독자를 중심으로 해서 천천히 하세요. 강의도 하시지만은 그냥 무료로 올리는 그 유튜브 영상만 보셔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프로그램도 조금 하실 줄 안다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알파고고고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이분도 잘하세요. 이분도 따라서 해보니까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내가 글을 쓴 거를 이제 프로그램 돌리면은 자기가 알아서 오기는 착착착착 해가지고 글까지 탁 쓰더라고요. 이렇게는 올려요. 그럼 내가 그 가사 블로그에 가서 내가 그림을 이렇게 중간에 그림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림은 아직까지 AI가 딱 올리는 그림이 딱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만 바꿔치기 하면 되는데 요건 거 따라 하면은 거의 돼요. 정말 신기하게 화면 탁탁탁 바뀌어서 로그인해가지고 글까지 착착착착 붙여넣고 딱 끝나더라고요.
좀 더 그런 거 해보시고, 그리고 한의사 분들 몇 분이 이제 AI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조그맣게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임상에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정말 대답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어설프게 뭐 방제 공부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AI를 옆에 두고 한의 공부를 해보세요. 정말 잘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시도해보는 게 대비반 있지 않습니까? 그 면허시험 대비반 문제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집들을 이제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 문제집에 나오는 거를 이 AI가 한 문제씩 풉니다. 제가 말해서 이제 영어 시험을 봐야 되면 영어로 문제를 해줘.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걸 불러다가 1번부터 해줍니다. 그럼 제가 답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그 틀린 답을 어떻게 해요? 설명을 너무너무 자세히 해주는 거예요. 자세히 해줘요. 그리고 이 AI 유료 버전, 그 이미지 만드는 걸 가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내가 잘 못 들었을 경우에, 내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림으로라도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하면 그림도 그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직 텍스트까지만 하고 유료 버전이 아직 없어서, 그런데 이게 뭐 유튜브 보니까 되니까 되겠죠. 그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많이 보세요. 이 대비반이 미국에서 지금 3,000불에서 뭐 7,000불 한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집은 많이 있습니다. 문제집을 못 구하셨으면요, AI한테 그냥 부탁하세요. 그냥 기출 문제 중에서 뭐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나한테 문제를 조금씩 내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자기가 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방제, 지난번에 동의 보관 보여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전부 다 그냥 다 하고 내가 질문만 하면 최상의 방제를 제공해 줍니다. 어떻게 AI를 믿냐고요? 네, AI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은 경험 많은 한의사 분은 어떻게 믿으세요? 그분이 정말 다 할 수가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 쭉 공부한 거로는 AI보다 똑똑한 인간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논문 분석, 특히 이런 것도 어렵잖아요. 이런 간단하게 됩니다. 고전 읽기, 내가 다 뭐 읽을 수가 없으니까 핵심적인 걸 갖다 정리해달라면 정리해줍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요, 주변에 무료로라도 가볍게 강의를 자꾸 해보세요. 그래야지 자기가 뭐를 모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간에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챗GPT나 뭐 이런 거 쓰는 것보다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할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시고 AI랑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